아, 30분이나 늦었네. 성아 어딨지? 성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놀랬지. 엄마가 일찍 왔었어야 돼. 미안. 아이들 혼자 둘 수 없어서 학원이라도 보낸다, 이 말이 참 씁쓸하게 와닿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네. 그 가정의 입장에서나 국가의 입장에서 다 큰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이런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인성적으로서 이제 규칙도 지키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이제 협력하면서 좀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곧 즐거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여름방학 동안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초등 돌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의 김성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린초등학교 교사 박성환입니다. 네,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될 만큼 요즘 돌봄이 화제입니다. 초등 돌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질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게 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가 이제 방과 후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겨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네. 그 가정의 입장에서나 국가의 입장에서 다 큰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초등 돌봄 교실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실은 어떤가요? 네, 제가 연초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은 이제 돌봄 이제 추첨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마침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시면서 서류도 준비하시고 흡사 모습이 비슷해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경우에는 돌봄에 입급하는 학생보다 돌봄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돌봄 추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학교에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다른 돌봄 교실이 있는지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대도시 같은 이제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돌봄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일하는 엄마들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죠.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한 워킹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엄마와 아들의 다정한 등굣길. 성아야, 오늘 엄마가 일 때문에 좀 늦을 거야.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하셨으니까 이따 아빠 만나서 맛있는 저녁 먹어? 아싸!
이따 아빠랑 햄버거 먹어야지. 또 햄버거. 너 저번에도 아빠랑 햄버거 먹었잖아. 맨날 햄버거 같은 것만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아빠랑 밥 먹어. 응? 밥. 알았지? 저번엔 불고기 버거 먹었으니까 이번엔 치킨 버거 먹으면 되지. 아휴, 그럼 편지가 아니잖아.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하대. 워킹맘 피로해시는 남편과 번갈아 날짜를 정해서 아들의 학교 시간을 챙깁니다. 그래,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응? 에이, 얼른 들어가. 아휴, 이렇게 하트 날려줄 날도 얼마 안 남았지. 몇 시야? 아, 또 지각이야. 네, 영진 씨. 전 출발했어요. 아, 오늘 그 친구분 미선 씨요. 미선 씨가 계약자분이시니까 함께 오셔야 돼요. 아, 알죠. 미선 씨 내일 유럽 가는 거. 그래서 저도 약속 다 미루고 오늘로 맞췄잖아요. 네. 네네네. 네, 이때 뵐게요. 어? 성아 아빠네? 갑자기 날아온 남편의 메시지. 뭐라는 거야, 진짜. 뭔가 좀 불길한데요. 여보, 나 오늘 갑자기 부산지사 출장 가야 돼.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이 성아 픽업하는 날이잖아. 나 오늘 진짜 중요한 계약 있다고 3일 전부터 말했잖아. 야, 그럼 어쩌냐? 내가 뭐 애들이로 일부러 안 가? 아, 6시 반까지 데리러 못 가면 아, 야,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말을 말자. 어쨌든 나 지금 부산 가야 되니까 당신이 성아 좀 데리러 가. 화가 났다가 한숨만 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 어쩌겠어. 당신도 회사가 시키는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아, 어떡하지? 아, 딱 이 계약 하나만 더 성사시키면 3개월 연속 1등 할 수 있는데. 그래, 결심했어. 이 계약 하나만 빨리 성사시키고 성아한테 가는 거야.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지만 교통체증까지 겹쳐 도착 시간을 한참 넘겨버렸습니다. 아, 30분이나 늦었네. 성아 어딨지? 성아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놀랬지? 아빠가 오늘 급한 일이 생기셔서 부산 출장 가셨거든. 엄마가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미안. 괜찮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왔잖아. 엄마, 그럼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는 거야? 아우, 그놈의 햄버거 타령. 그래, 기분이다. 가자. 오케이. 같이 가. 저희가 맞벌이니까 당연히 돌봄 교실부터 신청했죠. 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로 학원부터 알아봤죠. 일하는 엄마들이 뭐 애들 사교육 욕심 때문에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아이 맡겨둘 곳이 없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큰일이에요. 곧 여름방학이라서. 아, 여름방학 때는 진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아이 돌보는 데만 전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일이냐 육아냐 이건 피로의 씨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현실인 거죠.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충, 생활인 정책에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교수님, 영상 끝에 이 엄마가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혼자 둘 수 없어서 학원이라도 보낸다. 이 말이 참 씁쓸하게 와닿는데요. 학원 다니는 초등생이 중고생보다 많다고요?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5%, 네. 근데 중학생이 76%, 고등학생이 66%예요. 초등학생이 훨씬 많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학력 보충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과 돌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좀 재밌게 뛰어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오히려 저녁까지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학교가 1시 이전에 끝나니까 학부모들이 이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영상처럼 현장에서 당황하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돌봄 교실 추첨에 떨어진 네.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냥 마냥 돌봄 그 순서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난감해하시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4교시까지만 하고 끝나다 보니까 12시 10분에서 1시 사이에는 다 이제 학교를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어떻게 케어할지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본인도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인데 네. 이제 워라밸이 조금 지켜지지 않는 점이 조금 삶에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초등 돌봄 교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초등 돌봄 교실은요. 우선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학년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돌봄 교실에 가고요. 8시까지 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 뭐 7시까지 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돌봄 교실에 들어가서 먼저 자유 과제 활동 같은 거 하고요. 뭐 수학 익힘책을 푼다든지 독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창의놀이나 이제 자유 선택 활동으로 본인이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좀 더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도 제공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가장 배고파하는 2시 반이나 3시 사이에 간편식도 제공해서 아이들 마음도 든든, 그다음에 몸도 든든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초등학교 전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 학년이 6학년까지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 우선이라든가 혹은 한부모 가정 우선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저학년 우선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 우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준들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선 기준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달라질 수는 있고요. 꼭 초등 돌봄 교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부 24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 보시면은 초등 돌봄 교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과 또 교육 환경을 선택해서 가능한 수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초등 돌봄 교실의 장단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세요. 여러 네. 가지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등 돌봄 교실을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준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봐준다. 이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방과 후에까지 학교에. 집에 안 가고 학교라고 하는 일정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갑갑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거주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놀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머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학원과 이제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을 비교를 하실 때 네. 이제 학습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학원은 주로 이제 학습적인 요소에 많이 맞춰져 있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돌봄 이렇게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인성적으로서 이제 규칙도 지키고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이제 협력하면서 좀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원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요즘 아동 대상으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 교실에 있으면 좀 더 아이를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돌봄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다고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들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같이 나란히 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이런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네.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AI 네. 수업이나 코딩 수업도 진행한다고요? 네, 저희 코딩이랑 컴퓨터 그리고 AI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 이제 컴퓨터 하면은 뭔가 이제 고학년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네,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학년 학생들도 아이들한테 좀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스토리텔링 교육을 AI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코딩을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초등 돌봄이 맞벌이 부부에게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는 학부모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을까요, 교수님?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저학년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고학년에서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풍부하게 그렇게 네. 만들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돌봄 공간도 지금은 주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학교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기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용할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학년들뿐만이 아니라 고학년들도 함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학부모가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늘어나고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해 지역이 발벗고 나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를 나섭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켠으로 모여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걸 보니 방과후 활동을 하려는 걸까요? 살뜰하게 아이들을 챙기는 선생님,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이들. 2학년 준혁이도 오늘 기분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럼 준비를 마친 아이들을 따라가 볼까요? 저 멀리 아이들을 태울 버스가 들어옵니다. 도봉구 초등 돌봄 버스 타요. 아니, 이 귀여운 이름은 뭐죠? 선생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 카메라를 보는 표정도 각양각색인데요. 근데 얘들아,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지금 공예하러 가요.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풋살이요. 공예도 하고 풋살도 하러 가는 타요 버스는 바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구 최초의 돌봄 공공사업인데요. 도봉구가 연계한 학교 밖 교육기관까지 타요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 인솔 강사님들이 한 분씩 계셔갖고 학교 한 명당 5명, 6명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나오셔갖고 안전 담당하시고 계시고 저희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타요버스는 현재 도봉구 총 11개 초등학교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주 총 4일을 운행하는데요. 오늘은 창동 권역 아이들이 이용하는 날입니다. 타요버스 타고 가면 어때? 뭐가 좋아? 다리가 더웠는데 시원해요. 친구랑 친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 버스 타고 이용하는 거 아셔? 네, 알아요. 좋아하셔? 네, 제가 더 좋아요. 그냥 학원 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거 끝나면 또 집 가가지고 쉬었다가 아까 연습 따들하고. 학교, 학원, 집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아이들에게 타요버스 타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준혁이가 참여하는 수업은 풋살 수업. 준비 운동부터 야무지게 시작합니다. 발목 딱 잡아. 발목 안 잡으면 숫자 안 셀 거야. 발목 잡아야 돼. 하나, 둘. 아무래도 저학년 아이들은 매사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인솔 선생님이 부모님 대신 아이들을 챙기는 역할을 든든히 맡아주고 있습니다. 제법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열렬히 움직이는 아이들. 아이들은 풋살 수업을 통해 운동과 놀이를 병행하며 팀워크와 협동을 배웁니다. 준혁 어린이도 응원에 한몫하며 아주 신난 모양이네요. 경기하면서 달리기 하면 운동도 되고 하니까 재미있어요. 와, 발레를 배우는 이 예쁜 친구는 누굴까요? 뒤꿈치, 옳지. 2번. 상도초등학교 신다연이요. 자, 발레 배우는 거 좋아? 네, 점프할 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게 좋아요. 방 가고 끝나고 집으로 혼자 가요? 아니요, 엄마가 일 끝나고 바로 데리러 와요. 꿈이요? 디자이너요. 만드는 디자이너요. 다연이가 다니는 학교는 곧 타요버스 코스에 포함될 예정이라 현재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동을 맡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아한 발레 동작을 따라하는 어린 발레리나들 참 예쁘죠? 사실 발레는 따로 학원을 다니며 배우지 않고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업일 텐데요. 취미로 배우기엔 다소 비싼 수업료 역시도 학부모에겐 부담이겠죠. 이 수업 자체가요,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좀 어려워했어요. 스트레칭 하는 것도 어렵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거울에서 비친 모습을 보고서 너무 흡족해하면서 더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미로 발레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가정에 부담이 돼요, 사교육비에.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서 이런 돌봄 교실로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쉽게 가고 또 티칭 방법도 좋아서 어머님들이 더 선호한다고. 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도봉 초등 돌봄버스 타요는 학교 밖 교육 공간을 활용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통해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하는 돌봄 공공사업입니다. 또한 돌봄 타요 운행을 통해 도봉구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초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급 지원.
초등학생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이 걱정이라고요? 이젠 걱정 말고 돌봄 버스 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초등 돌봄 교실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이 나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 그 지원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이런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사례고요. 특히 지금 이 도봉구청 사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체험 그리고 진로 체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교육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돌봄 버스나 초등 돌봄 교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양질의 돌봄 정책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고요.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가 이제 올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늘봄학교는 기존의 이제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연계한 융합형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해서 돌봄과 동시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의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서 이제 아침 시간에도 이제 돌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이제 또 틈새 시간까지 틈새 돌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이제 탄탄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늘봄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늘봄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머님들 반응이 좋으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난감해하시는 입학 초기 적응 기간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10분에 끝나는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제 실버 봉사자 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돌보면서 좀 더 이제 그 방과 후 시간까지 이제 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탄탄하게 구성했는데요. 아이들이 예술과 체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예체능 프로그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관계부처와 지역 기관이 함께 뭉쳤다는 점이 가장 큰데요. 네. 그래서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로 뭐 예를 들어 디지털 새싹 캠프 프로그램도 있고 하나 더 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KBO 티볼 교실, 그다음에 축구 교실까지 이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 나이에서 학교에서부터 네. 이렇게 접할 수 있다면 네. 숨겨진 특기나 재능을 더 네. 일찍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저도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때 했다면 뭐 네. 축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늘봄학교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시범이에요. 그래서 기반 조성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운영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도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시범 교육청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로 확대를 시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학교별로 그 운영 모델을 적용해서 확산시킬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확대가 돼서 뭐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하는 학부모에게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돌봄 버스나 돌봄 교실 외에 이 밖에 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부부들한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저녁까지 늦게 학교라고 하는 일정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방과 후에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가정이니까 네. 가정으로 일단 귀가를 하고 주거지 위주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탄력 근무제라든가 혹은 조기 퇴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싶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께서는? 네. 저도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다함께 돌봄 센터나 이제 경기도형 아동 센터 이런 센터장님들하고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간대에 돌봄 이제 교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같은 정보 시대에 이러한 이제 돌봄이나 방과 후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서비스가 통합 서비스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늘봄 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나는데요. 저처럼 퇴근이 늦는 엄마는 어느 곳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어떤 곳이 적합할까요? 네, 제가 실제로 어머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영상 편지 느낌으로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권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인터넷 카페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돌봄 센터가 있는지 학교를 포함해서 한번 정보를 긁어 모아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 시기와 그리고 몇 시까지 운영되는지 먼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보통 이제 1월 초에 이제 학교 돌봄 교실이 추첨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먼저 신청해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추첨 결과에 따라서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제 편성하시면 좀 더 이제 돌봄과 방과 후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학교 돌봄 교실이 7시까지 할 수도 있고 8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다른 센터는 9시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어머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돌봄 교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한 선생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에 관심이 있는데요. 초등 돌봄 전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담사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직접 답변을 좀 드리실까요? 네. 그 돌봄 전담사는요, 학생 직접 돌보기도 하고 보호하고 안전관리 업무도 하시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제 관리하시고 뭐 계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실 관리도 하고 이러한 돌봄 관련된 업무들을 전담하시는 인력들이에요. 이 시도교육청별로 그 공개 채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시도별로 학교별로 근무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도교육청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30, 40대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면서 사회적 돌봄 제도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 학교처럼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번 방송이 그 사회적으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보람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이 저출산 시대,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그 질 좋은 양육 환경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국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지자체, 그리고 학교, 모든 이러한 자원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기관들이 함께 나서서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나 아침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교에 칭찬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 조금 더 따뜻하게 또 이렇게 다가가 주신다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직원분들도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한 발 더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니 지금처럼 이제 관계 기관과 지역에서 힘을 합쳐주시면 더 좋은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가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앤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